그러니까 지분이 얼마 안 되는 화천대유라는 이 민간 업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년간 500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게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걸 도대체 누가 설계했느냐? 뒷말들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의혹을 풀 키맨으로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사직했다가 재임용되며 사장 직무 대행 자격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유동규 씨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최고 노론자유로 꼽히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신병 확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해외로 도망가지는 않는 것인지 혹은 또 예측하지 못한 불의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예, 이제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경진 의원님도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정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설계한 거냐? 뭐 이력이 잠시 나오고 있어요. 2008년에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업장을 거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어요. 정말 이 인물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고 설계를 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는 겁니까? 그게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여러 군데 언론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튀어나오고 있고 2015년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취재원으로 보여지는 그런 취재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규라고 하는 분은 일단 이재명 당시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게 2009년도에 이재명 시장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핵심 측근이 됐고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째 그때 2010년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전이고 성남시 시설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2014년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생겼는데 그때 그 즈음해서 기획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었고 이 지금 대장동 관련한 제도 설계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자체가 공석이어서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씨가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했다. 그래서 뭐 직무대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한 서너 군데 언론에 나온 얘기는 당시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지금 이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이쪽에 너무 많은 이익 분배의 가능성이 잘못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해서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반대가 많자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그 반대를 하던 직원들을 다 교체를 하고 새로운 팀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대장동 개발 계획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었고 말씀하신 얘기들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게 이 엄청난 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 제도를 설계했던 사람 자체가 지금 유동규다. 근데 유동규 씨는 최근에 기자들이 만나려고 하고 취재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 꺼놓고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은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검찰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빨리 체포를 해서 이게 조사를 하고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이 유동규 씨가 만약에 대장동 의혹, 대장동 투자 설계를 했다면 이게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묵인하에 이뤄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화천대유가 이게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 SPC의 주주, 그러니까 지분 출자자일 뿐더러 거기서 동시에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고 동시에 여기서 이 택지 개발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5개 구역의 택지를 이 화천대유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이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몇 개는 경쟁률이 지금 180대 1 정도로 엄청난데
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은 이거는 사실은 이 수의계약 자체도 특혜일 뿐만 아니라 금액도 경쟁에 비해서 한 60%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유동규 씨를 신속하게 체포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 사건을 밝히는 첫 번째 길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예.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배현진 의원님, 저기 화면을 좀 예. 같이 보실까요? 일단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해외로 도망간 건 아닌지 지금 휴대전화 번호를 없앤 구 혹은 뭐 바꾼 뒤에 외부 접촉을 안 하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것도 빨리 절차를 좀 야당 입장에서는 밟아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앞서서 저희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지요. 예.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지금 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희 혹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뭔가 거대한 이 게이트 속에서 희생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국민의힘의 염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건의 설계자이자 그리고 이 사건을 강력하게 어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돌파했던 전체 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금 길목에 지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일단 뭐 잠적 중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아서 야당에서는 신병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까지 유동규 본부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수근 변호사님, 좀 더 궁금한 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 중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이재명 캠프 혹은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캠프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 쪽에서 일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 캠프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캠프 내에서도 특별히 봤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저런 이 문화일보 기사가 나왔는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김경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이 의혹이 아니라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 굳이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수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돼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걸 설계할 때인 2015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걸 봐야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2015년에 이 설계가 됐을 때 예.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 1,820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건데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1공단 조성비인 2,700억도 먼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가와 지금의 부동산 시가는 달라졌는데 그 5년 전에 지금의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나왔는지까지 봐야지 업무상 배임이지 지금 수익이 많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예. 실제 추가적으로 행정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터널 공사비로 920억을 요구해서 알겠습니다. 받았고 또 북측 송전탑이 지금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중화 공사비를 화천대유에 요구해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고 밝혀야 되겠지만 이 의혹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예. 자 좋다 성남시에서 1,800억 우선 주니까 가져간다. 예. 그러면 그 돈이 조금밖에 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보통주로 배당을 한다 이제 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1,800억 가져가고 이 남는 돈이 도대체 얼마가 될지 누가 아느냐. 예. 이게 조가 될지 몇 조가 될지 몇 천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요거 출자 비율에 따라서 안분 비례하는 것으로 하지. 우선주인 성남시에서 1,800 가져가고 2순위 우선주 가져가고 남는 것을 그냥 일반주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 제도 설계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거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예. 라고 진언을 드렸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그걸 무시하고 팀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그 문제에 그때 당시에 이미 예측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이 쟁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돼요. 아니 땅값이 그만큼 오를지 몰랐다는 것만큼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근 가장 이 국민의 그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 모두가 부동산 관련 문제입니다. 예. 저희도 국민의힘,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과거 어느 시점에 어떤 거래를 했던 부동산 내역을 최근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예. 지금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국민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